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다양한 무기 소식 알려드리는 K&D 국방뉴스입니다. 올해 4월에 이어 또다시 UAE 고위 인사가 KF-21 보람의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정비행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UAE가 KF-21 전투기를 가장 먼저 도입하는 첫 번째 해외 고객이 될 것이라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KF-21 전투기에 탑승까지 하게 된 외국 장성은 UAE와 폴란드 두 국가뿐입니다. 한국산 전투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말레이시아 공군 참모총장도 한국을 방문했지만 탑승하지는 못했는데 UAE 국방차관이 한국산 보람에 2번이나 탑승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깊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공군 출신의 고위 인사가 전투기에 탑승하는데 이번에 방문하는 국방차관은 공군 출신이 아니라고 알려져 더욱 이례적인 상황으로 주목받았습니다. UAE는 무기 도입에서 까다롭기로 유명한데요. 실무자급 차관이 한국산 전투기에 탑승하면서 이번 11월 본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미국산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최종적으로 접은 이후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람에 쏠리는 관심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원래 UAE는 2021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F-35 50대와 대형 무인기 패키지를 함께 도입하려 했지만 미국이 내건 과도한 보안 조건과 운용 조건 제한 그리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비용 때문에 결국 협상은 무산되었습니다. 이어 2024년 UAE 정부는 재협상 의사조차 없다며 사실상 완전한 취소를 공식화했습니다. 그 직후 아랍의 시선은 곧바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2025년 4월 한국과 UAE는 KF-21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고 불과 몇 달 뒤인 8월 UAE 국방부 차관이 직접 경남 사천을 찾아 시제기를 확인했습니다. 단순한 참관이 아니라 실제 기체의 탑승에 점검까지 진행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탐색이 아니라 실질적 도입 검토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특히 공군사령관에 이어 국방차관까지 연이어 KF-21 시제기에 접근한 국가는 UAE가 유일해 한국 전투기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KF-21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하는 4.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현재까지 2,000회가 가까이 되는 시험비행을 거치며 안정성과 전투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40대 초도 양산 계약을 체결했고 2026년부터 실전 배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국산 A사 레이더의 양산형이 공개되면서 전투기의 두뇌라 불리는 핵심 장비까지 본격적인 전력화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이제 단순히 시제품을 시험하는 수준을 넘어 명실상부한 전투기 공급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UAE가 KF-21을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비용과 운용 효율성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F-35는 대당 가격과 유지비가 천문학적 수준에 달해 운용 부담이 큰 반면 KF-21은 절반 수준의 도입 단가와 훨씬 저렴한 시간당 비행 비용을 자랑합니다. 둘째, 기체 구조가 정비와 단계적 업그레이드에 최적화되어 있어 독자적 운용을 원하는 국가에게 이상적입니다. 또한 UAE는 과거 미국 무기 도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정치적 제약을 경험했습니다. 미국의 까다로운 조건에 묶여 자국 안보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한국산 전투기는 훨씬 더 유연하고 실질적인 대안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내부 무장창과 스텔스 성능을 크게 강화한 KF-21EX 모델은 향후 완전한 5세대급 성능으로 진화할 가능성을 보여주며 UAE가 단순히 차선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전략 파트너로 한국을 택하려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협력은 단순한 전투기 거래를 넘어 정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동반할 전망입니다. UAE는 이미 향후 10년간 1조 달러 규모의 해외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한국 방산과의 연계는 에너지 첨단 산업 외교 협력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업계가 중동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는 교두보가 될 뿐 아니라 한국을 세계 3대 무기 수출국으로 도약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중동은 전통적으로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기에 첨단 무기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높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중동 국가와의 긴밀한 관계는 한국 방위산업에 전략적 가치를 갖습니다. 물론 내전과 불안정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막대한 자본력과 인구를 지닌 중동은 한국과 장기적 상생 파트너십을 구축할 최적의 시장입니다. 실제로 프랑스 군사 전문 매체와 아랍권 언론은 UAE가 KF-21 사업 참여 의사를 담은 공식 서한을 한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인도네시아가 미납한 분담금을 UAE가 대신 납부하고 공동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제안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를 공식 부인했으나 폴란드의 군사 매체 디펜스24는 UAE 정부 소식을 인용해 실제로 서한이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혀 국제안보 관계자들을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UAE와 대한민국은 현재 국방협력을 확대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 위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기도 한데요. 우리 정부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국가는 많지만 특별 동반자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방산협력이 KF-21로 빠르게 확대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UAE가 KF-21 공동생산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한 기체 도입이 아닙니다.
핵심은 생산 과정에서 수반되는 실질적 기술 이전이며 이를 통해 자국 방위 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UAE는 이미 국내 총생산의 약 3%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중동 내 대표적인 군사 강국으로 풍부한 석유 자금을 기반으로 한막강한 재정력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투자와 공동개발 참여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가장 불편했던 곳은 중국입니다. UAE는 과거 중국산 훈련기를 소량 들여왔다가 성능 부족으로 뼈아픈 경험을 한 뒤 사실상 중국 무기에 대한 신뢰를 접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이 자국에 제니10 전투기를 수출하려 한다는 보도가 돌았지만 실제로는 논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UAE가 중국산 전투기를 진지하게 고려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한국산 KF-21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UAE의 이런 행보는 단순 구매자가 아니라 공동개발자로 도약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한국에겐 중동 시장 확대의 발판이자 방산 기술을 세계로 확장할 결정적 기회가 됩니다. 반면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자리를 대체할 새로운 파트너가 등장하는 꼴이어서 충격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결국 UAE는 한국과 함께 전투기를 키워가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반면 인도네시아는 예상치 못한 경쟁자 등장으로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이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인 레딧에 UAE가 KF-21을 구매한다는 글이 올라오자 수많은 인도네시아 이용자들이 몰려들어 UAE는 절대 KF-21을 살 수 없다고 공격적인 주장을 쏟아낸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는 인도네시아가 사주지 않으면 한국은 UAE에도 전투기를 팔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를 폈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으로 일축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UAE가 KF-21을 도입하면 인도네시아가 군비 경쟁 압박을 받으니 결국 불가능하다는 것. 또 인도네시아는 강대국이라 한국을 상대로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지만 UAE는 약소국이어서 불리한 조건을 피하지 못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마치 자신들이 사업의 주도권을 쥔 듯한 착각에 불과합니다. 물론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냉정한 목소리는 존재합니다. 한 현지 리뷰어는 우리는 이미 분담 비용을 내기로 합의했지만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잘못이며 다른 전투기를 찾겠다는 태도는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태도가 KF-21 사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과거 한국과 추진한 해군 육군 협력 사업에서도 신뢰를 잃는 행보를 반복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이 건조한 1400톤급 잠수함 사업에서 잔금 지급을 지연시켜 전체 일정을 뒤흔들었고 후속 계약은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또한 K-21 장갑차 공동개발도 약속을 어기며 흐지부지 됐습니다. 각 군에서 반복되는 불성실한 태도는 인도네시아라는 파트너 자체의 국제적 신뢰도를 떨어뜨렸습니다. 더구나 KF-X 사업에 참여한 뒤에도 수년간 분담금을 내지 않은 채 라팔, 유로파이터, F-15EX, 심지어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까지 거론하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는 국제협력에서 가장 기본적인 신뢰마저 저버린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국 언론을 통해 러시아의 수-2517 공동생산 제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이는 사실상 KF-X 사업에서 발을 빼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정작 한국과 상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파트너십의 기본을 무너뜨린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한국 내에서는 인도네시아를 아예 사업에서 제외시키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항공우주 산업은 인도네시아가 아니더라도 KF-21을 찾는 국가들은 많다며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시제기가 공개되고 시험 비행에 성공하자 UAE를 비롯해 여러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인도네시아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은 한국 책임론을 꺼내들며 한국이 미국 기술을 가져와 우리의 기대와 달라졌다고 주장했지만 곧바로 다른 네티즌이 계약에 우리의 바람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잘못이다. 계약을 위반한 것은 우리뿐이고 한국은 잘못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분담금도 내지 않은 채 라팔과 유로파이터, F-15EX, 튀르키예 칸 전투기까지 언급하며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있지만 실제 구매 능력조차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반대로 KF-21은 이미 실물 공개와 성공적인 시험 비행으로 세계 각국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계약을 충실히 이행할 국가라면 누구든 새로운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불성실한 태도는 국제사회에서 스스로의 신뢰를 허물고 있으며 한국은 이제 UAE 같은 책임감 믿는 파트너와 함께 더 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관심을 가지는 중동 국가는 UAE뿐만 아니죠. 중동 최대의 산유국이자 아랍 세계의 맹주로 군림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한국산 무기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석유와 건설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에는 훨씬 더 전략적이고 깊은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자국군의 현대화와 방산 독립이라는 사우디의 비전 2030 목표와 기술력으로 중무장한 한국의 방산 산업이 극적으로 맞닿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우디는 현재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공군 전력을 운용 중입니다.
F-15SA를 비롯해 유로파이터 타이푼, 토네이도 IDS 등 최신 서방 전투기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기체를 활용한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 또한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전력이 지나치게 외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무기의 단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유지보수는 까다로우며 특히 미유럽 무기 공급망이 지정학적 변수에 휘둘릴 경우 대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조차 자국 내 무기 생산에 집중하면서 중동 고객들을 후순위로 미루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우디는 단순한 무기 구매자에서 벗어나 자국 내에서 직접 무기를 조립하고 나아가 방산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로 선택한 나라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이미 K9 자주포, 천공투 방공 시스템, 비공 다연장 로켓 등 다양한 무기 체계를 앞세워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으며 KF-21 보람의 전투기와 무인기 플랫폼까지 본격적으로 수출 경쟁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이러한 무기들은 단순히 값이 싼 게 아니라 최신 기술과 유연한 개량성 그리고 높은 신뢰도를 함께 갖춘 실전형 장비들입니다. 특히 사우디는 한국의 K9 자주포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호주, 노르웨이, 폴란드, 핀란드 등 선진국에서 그 성능이 입증된 K9은 장거리 화력, 고속 기동성, 정비 용이성이라는 3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무기로 평가받고 있으며 사우디는 이 무기를 현지 조립 방식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순 구매를 넘어 국내 생산을 통한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협상 구조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KF-21 보람에 역시 사우디 공군의 새로운 전투기 전력 교체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F-35 도입이 정치적 조건과 가격 부담으로 인해 답보 상태에 있는 지금 KF-21은 4.5세대를 뛰어넘는 플랫폼으로 실전성과 경제성 모두를 갖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천공투 방공 체계는 중동 전역의 드론 위협과 탄도미사일 요격 수요에 적합한 성능을 보이며 사우디가 추진하는 자체 방공망 구축 계획에 최적화된 무기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이해관계는 이처럼 자연스럽게 맞물립니다. 사우디는 미국 중심의 무기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한국은 방산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기존 무기 강국들이 복잡한 정치 조건을 앞세우는 것과 달리 한국은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공동 개발 등 유연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신뢰 가능한 파트너로 부상한 것입니다.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을 얻고 싶어하는 사우디와 기술을 팔 준비가 되어 있는 한국. 무기뿐 아니라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탄도탄 요격, 국방 R&D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 흐름은 대한민국이 중동을 넘어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동의 전략적 요충지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대한민국 방산 기술에 연이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중거리 요격 시스템인 천공투를 대규모로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에는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람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주목됩니다. 그 배경에는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실질적인 방산 협력국으로서 한국을 파트너로 끌어올리려는 사우디의 강력한 의지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이미 후티 반군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으며 주변의 지정학적 갈등도 여전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감은 사우디에게 단순한 위협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가 선택한 첫 번째 해법은 천공투였고 실제 배치 이후 성능의 깊은 만족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 경험은 사우디로 하여금 한국산 무기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사우디는 연간 국방 예산만 무려 300조 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급 방산 수요국으로 돈을 아끼지 않는 무기 구매 행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무기 도입은 대부분 현금 일시불 거래로 처리할 정도로 자금력이 막강하며 이는 무기 선택에 있어 기술력과 실전성을 최우선으로 본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과거 F-35A 전투기 도입을 타진했지만 미국 정부의 수출 불허로 좌절되자 러시아산 무기로 방향을 바꾸려던 사우디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기술 신뢰성에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 미국도 러시아도 아닌 제3의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사우디의 눈에 들어온 것이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 중인 4.5세대급 다목적 전투기 KF-21 보람에였습니다. KF-21은 단순한 시제기 단계를 넘어 실전형 양산체계에 돌입한 전투기로 블록별 진화를 통해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 천공투의 도입으로 한국 무기에 대한 실질적인 신뢰를 쌓은 사우디는 이번에는 보라매를 본격적인 전략 자산으로 고려 중이며 사우디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KF-21이 F-35의 실질적 대체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빈살만 왕세자는 KF-21의 블록 1, 블록 2, 블록 3에 이르는 발전 계획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기체 설계의 유연성과 장기적 업그레이드 가능성은 사우디처럼 다양한 전장 환경에서 다임무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국가에 매우 매력적인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내부적으로는 300대 이상의 KF-21 도입 계획이 검토 중이며 초기 물량은 전략적 거점 지역에 우선 배치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전력화를 확산시키는 구상까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수출 계약이 아닌 방산산업 전반의 혁신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KF-21의 대규모 수출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항공우주 산업은 물론 국내 협력업체 전반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반면 공동개발국이라는 이름 아래 분담금을 미납하고 개발 참여도가 저조했던 인도네시아는 사실상 프로젝트에서 멀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최근에는 터키산 전투기 도입설까지 흘러나오며 향후 KF-21 사업의 중심축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우디로 옮겨가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빈살만 왕세자는 KF-21 공동개발국으로 한국과의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하길 희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구매국을 넘어 전략적 기술 협력국으로 사우디가 도약하려는 강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사우디는 과거와 달리 단순 소비국에서 벗어나 일부 부품의 현지 생산이나 정비 체계 구축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한국의 글로벌 방산 네트워크 확대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정부와 방위산업계는 현재 KF-21 보라매의 대규모 수출을 가정한 생산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카이는 로봇 기반 자동화 생산 시스템을 바탕으로 스마트 팩토리 구현에 착수했으며 국산 무인화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생산 공정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생산량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격 경쟁력과 품질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하는 구조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러한 노력이 맞물려 보라매는 세계 전투기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로 자리 잡을 준비를 마쳐가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 전투기의 초기 물량은 당연히 대한민국 공군이 가장 먼저 인도받게 됩니다. 자국의 전투 전력 보강과 전력화 테스트를 병행하면서 수출용 기체의 양산 라인은 그 뒤를 따라가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는 요소는 단순한 생산 속도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부품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느냐입니다. 즉, 진정한 기술 독립을 이루기 위한 관문이 바로 국산화율이며 그 핵심에 전투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터보팬 엔진이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항공전자 기술과 유도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항공기 엔진 부문에서는 아직 완전한 자립을 이루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간극도 이제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휘사의 F414 엔진 면허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엔진 개발 로드맵을 구체화하며 자체 터보팬 엔진 설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소재부터 열차팩 코팅, 정밀 압축 기술까지 단계적으로 내재화를 시도하면서 국산 엔진 장착이 그저 가능성이 아닌 현실로 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KF-21에 탑재되는 F414 계열 엔진은 아직 미국 지휘의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는 수출 계약 시 무기통제법에 따라 미국의 사전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한계를 내포합니다. 반면 독자 엔진이 개발되고 실전 배치될 경우 특정 국가의 정책에 휘둘릴 필요 없이 우리 기준에 맞는 무장 통합과 고객 맞춤형 전력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엔진을 바꾸는 게 아니라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는 도약이 되는 것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끄는 차세대 엔진 개발팀은 이미 75% 수준의 부품 국산화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2032년까지 99% 이상의 완전 국산화를 목표로 설정해두고 있습니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KF-21은 진정한 의미의 완전한 한국산으로 완성되는 첫 전투기로 기록될 것입니다. 특히 엔진 부문은 가스터빈, 내열압금, 고속회전체 기술 등 고도의 공학이 요구되는 영역인 만큼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 항공산업의 기술 수준을 세계에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가스터빈 기술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순수 국산 IP로 설계한 발전용 가스터빈을 실용화한 바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고온 내열 소재와 회전체 가공 기술이 항공기 엔진 분야에 접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추진 중인 차세대 엔진 선행 연구 프로젝트는 단순히 국산화를 넘어서 글로벌 표준을 주도할 수준의 플랫폼으로 KF-21의 심장을 재정의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세계 각국은 이제 단순한 구매자 시선을 넘어서 KF-21이라는 플랫폼 자체를 전략 자산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싸고 성능 좋은 전투기가 아니라 미래 작전 환경에 따라 진화할 수 있는 전투기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력은 이미 전장을 설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격상됐습니다. 특히 블록3 단계에서 국산 엔진, 완전 자율 무장 통합, 고도화된 데이터 링크와 무인기 연동 기술이 집약되면 KF-21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전통 강국들과의 경쟁에서도 더 이상 후발주자가 아닌 새로운 흐름을 이끄는 선도국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은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더 다양한 국방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Hard in the motherfucking paint, nigga.